자, 일단은 이란과 미국의 2차 협상 전 얼마 안 남았죠. 주먹 다짐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4월 20일에는 드디어 나스닥이 0.36%, S&P 500은 0.3% 정도, 92년 이후 최장기 기록인 13일 연속 상승 행진을 멈췄죠. 주목할 점은 실제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금융시장은 여전히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계속 버티고 있는 기이한 형국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시장에서 WTI나 브렌트나 유가가 단 하루 만에 6에서 7% 폭등했죠.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실물 경제 필줄인 유가가 폭등하는데 주식시장이 크게 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지난주에 강력한 상승세에 취해서 투자자분들의 관성 때문인데 설마 진짜 전쟁이 나겠어? 이러한 낙관론이 붕괴 직전의 시장을 억지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로 미국의 이러한 화물선 압류 등 계속해서 기존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돌발 사건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죠. 이란의 선빵 후 이 미국의 후빵을 빌미삼아 이란 강경파에서는 2차 평화협상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보복을 다짐하고 있어요. 즉 앞선 1차 이슬라마바드 협상이 관련된 후에 양국이 대화를 함과 동시에 물리적 행동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지금 이 상황은 바로 교전 상태로의 진입을 시사하는 거죠. 물론 미미하긴 해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압력이 아직 거세지 않은 이유는 앞선 국장에서의 휴링 로봇, 현대 무벡스나 최근에는 대한광통신 케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급의 심리 상태가 시장에서 빠져나갔을 때 기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국장, 미장 둘 다 가릴 게 없죠. 이게 전형적인 버블의 끝물 증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펀더멘탈은 최악인데 전쟁이나 유가 폭등 등 지난 상승장의 기억 때문에 손절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까지의 정보를 시간순으로 엮어보면 다음과 같은 공포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4월 1일 연준의 무살렘 총재의 발언이 있었죠. 인플레가 끈질기니까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급 쇼크를 조심하세요. 그리고 4월 초 수출 지표를 보면은 한국 반도체 수출 등 실물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실물의 둔화죠. 4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는 마란디 교수의 발언이 있었죠. 미국에서 1차 협상은 이미 깨졌는데 시장은 협상 기대감 및 트레이더들의 트럼프 발언 레버리지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극단적인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18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해협을 완전 봉쇄하고 미국 및 인도 선박에 발포를 해요. 물리적 충돌의 첫 번째 사건이죠. 더불어 4월 20일 미국이 이란배를 압류하고 유가가 7% 폭등을 하죠. 주식시장에서 살짝 다시 공포를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1일 오늘 국장에서는 며칠간의 심심함을 털어버리려고 다시금 시장이 불을 뿜고 있죠. 하지만 현실 자각 시작을 이젠 해야 되는데 즉 현재 시장은 집에 불이 났는데 아직 거실까지 연기가 안 들어왔다고 파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쇼크가 지표로 확인되는 순간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탈출구로 몰리면서 미장이든 국장이든 순식간에 5에서 10% 이상의 폭락을 겪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연준 무살렘 총재가 말했던 1970년대식 호된 통화 약처방이 다시 나올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미국이란 양쪽이 동시에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협상 이후에는 이란 내부 온건파가 통일을 받고 해협을 열어주자는 방향이었죠. 다만 4월 18일 이란 강경파가 총알을 날리면서 평화협정을 사실상 깨뜨렸습니다. 실제로 이란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다른데 2차, 3차 협상을 가는 과정에서 이런 무력 시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더불어 최상위 지도층인 무스타파 하메네이는 이 양측간 갈등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유력에 끌고 나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미군이 유조선에 함포를 쏴서 기관실을 터뜨렸다는 것은 민간 선박에 대한 군사 공격이죠. 국제법적으로 매우 논란이 큰 행위예요. 나포 명분인 제재 위반 물자보다는 협상용 압박용인 거죠. 이 모든 양측 간 시위는 이란 의회가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블랙스완이 한 말이 있는데 바로 새로운 게임 체인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법 곧 시행 예정이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번은 이스라엘 관련 선박 통과 금지, 2번은 적대국 선박 제한, 3번은 전쟁 피해 보상 요구, 4번은 통행료 부과,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 결제 수단은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는 이란이 상황에 따라 통행을 제한했는데 재량권. 하지만 이게 법제화되면 영구적인 제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터키식 몽트레 협약 모델을 실제로 법제화하는 걸로 이란이 호르무즈의 공식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걸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패전 선언이에요. 이 호르무즈 통제법이 통과되면 캐셈 라라크 채널 허가 시스템이 법으로 연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대치 상황은 미 동맹국들에게 멘붕을 불러일으키는데 종국적으로는 이란 봉쇄의 피해자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은 전 세계 모든 선박을 상대로 협상 카드를 쓰고 있고 미국은 이란 선박만 맡고 있습니다. 즉 이란의 봉쇄는 전 세계 경제를 인지로 잡는 것이고 미국의 봉쇄는 이란 경제만 조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다의 의미가 각자 매우 다른데 미국이 원하는 승리는 이란의 핵포기 플러스 친미 정권의 수립 플러스 호르무즈 자유통항의 복원, 이란이 원하는 승리는 호르무즈 관리권의 공식 인정 플러스 제재의 해제 플러스 미국도 이긴 나라의 이미지, 그리고 저 뒤편 커튼 뒤에서 웃고 있는 중국이 원하는 승리는 미국 패권의 약화 플러스 위안화 결제의 확대 플러스 다국화 세계의 가속. 즉 처음부터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진다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바꿔보자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지금 현 상태를 버티기 힘들어요. 미국이 버티기 힘든 이유는 트럼프 지지율이 33%로 폭락 중이죠. 미국 내 반전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한 달에 이라크 전쟁 전체에 10%씩 소진 중이에요. 무기 생산이 소진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이란이 버티기 힘든 이유도 국내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됐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강경파와 온건파가 내부 다툼 중입니다. 국민분들의 생활이 극도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협상이 온다고 해서 2차, 3차, 4차 전쟁이 바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있어요. 1차 휴전처럼 또 깨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과 이란의 요구 조건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결국에는 더러운 합의,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트럼프가 겉으로는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죠. 실제로는 이란의 해협 관리를 묵인하는 거예요. 이란은 핵 개발을 일시 동결 약속합니다. 미국은 제재 일부를 완화하죠. 양쪽 다 국내용으로 승리라고 포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란이 원하는 것의 70%를 얻을 확률이 높고 미국은 체면 치레만 하고 빠집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트럼프는 원래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처한 사람이고 오바마가 한 핵 협의를 깼죠. 자기가 더 나은 버전을 만들었다고 포장하면서 지지층한테 팔 거예요. 오바마는 나쁜 딜을 했는데 나는 최고의 딜을 했다고. 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협상이 계속 깨지고 붙고를 반복, 이란이 캐셈 라라크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 미국이 간헐적으로 공습을 지속, 그리고 세계 경제는 고통 속에 적응해 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한국, 일본, 유럽, 에너지 비용이 구조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버리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 전쟁 직후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인데 확실한 장기 트렌드 세 가지는 이란이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기든 지든 이란은 이미 얻은 게 있죠. 인구 8천만 제재받는 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과 싸웠다. 이 사실 자체가 중동 전체에 엄청난 메시지예요. 사우디, UAE, 이집트 전부 이란을 다시 보게 됐어요. 설령 이란이 군사적으로 패배한다 하더라도 이 인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 패권은 이 전쟁을 기점으로 더욱 쇠약해져요. 쉽스, 미르, 위안화 결제가 이 전쟁을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실제 써먹었습니다. 이란, 중국, 러시아가 달러 없이 거래한 시스템이 실전 검증됐어요. 다음에 미국이 제재를 무기로 쓸 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회로를 알게 됐습니다. 스위프트? 이제 두렵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독립을 향해 달립니다. 일본이 핵 보유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죠. 유럽이 방산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어요. 한국도 에너지 다변화를 더 빠르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쟁이 끝나도 멈추지 않는 흐름인 거죠. 결국 군사적으로는 미국도 이란도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며 외교적으로는 이란이 원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얻으면서 사실상 마무리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국이 지켜준다는 전제로 설계된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설계해야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방산, FLNG, 에너지 섹터에 대한 포트 비중을 적절히 섞어 나가는 게 내 자산을 국제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어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한 달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 에너지 약탈 시대에 수급 흐름이 지금 화끈하진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 관심 종목에 꼭 입력을 해두어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의 2월 초부터 4월 20까지의 수급 흐름과 가격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보면은 단순히 매수와 매도의 반복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박스권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개인분들의 물량을 흔들어내는 매집과 분산의 순환고리를 볼 수 있어요. 3월 13일에서 3월 31일 잔인한 투명도와 바닥의 재설정이 일어났죠.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고점 이후에 약 24,000원대까지 22% 하락했어요. 이날의 진실은 3월 23일 약 9% 가까이 하락 시에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을 던지며 시세를 붕괴시켰죠. 3만원대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분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3월 12일에 나갔던 개인분들이 다시 3월 23일 약 1,600억에 고점에서 물리게 만드는 리버스 핸드오버가 일어났어요. 이란 미국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 시대에 놀리고 보고 지금 일단 삼성중공업은 먹을 만큼 먹었다.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훌륭하고 쏠쏠한 ATM 기기로 단기적으로 쓰였죠. 그리고 4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기관주들 시세를 복원 중에 있는데 4월 들어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전면에 나섰죠. 즉 현재 상태는 특히 4월 1일 약 13% 상승, 4월 16일 3% 상승은 외국인이 아닌 금융투자의 대량 매집, 4월 1일에만 364억, 4월 16일에는 132억, 국내파들이 만든 결과예요. 현재 상태는 외국인은 관망 혹은 소폭 매도 중이고 기관이 하단을 받치고 개인분들이 본전 매물을 받아내는 매물 소화 단계예요. 자, 이 삼성중공업의 사업 구조가 수급 관점에서는 전방산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콩나물 시루처럼 흐물흐물 늘어지고 있는데 실제 펀더멘탈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현재 질적 변고점의 정점에 있죠. 포트폴리오에 세대 교체가 있어요. 22년 수주한 저가 물량 LNGC 비중이 2분기에 16%까지 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죠. 즉 과거의 독이 든 성배를 모두 비워냈음을 의미해요. 이제 그 자리를 23년, 25년에 고가 수주 물량이 채우면서 매출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리고 FLNG, VU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죠. 삼성중공업의 진짜 무기는 FLNG예요. 상선보다 마진이 훨씬 높고 설계 난이도가 극악인 이 분야에서 삼성은 글로벌 독보적 위치를 굳혔죠. 27년 이후 FLNG 매출만 4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이 회사가 단순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해상 가스 공장, 플랜트 기업으로 이란 전쟁의 친 수혜주로 앞으로 재정이 되는 구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특수선, 방산이란 히든카드가 있는데 미 해군 차세대 군수 지원함, NGLS 설계 수준은 삼성중공업의 약점이었던 특수선 부재를 메우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죠. 미국 현지 MRO 사업 진출은 유지 보수 정비죠. 단순 수주를 넘어서 미국 국방 유동성에 계좌를 튼다는 특별한 전략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이로 인해서 비용 리스크 해소와 영업 레버리지의 폭발이 일어나는데 재무제표상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도 강력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죠. 비용 구조의 정상화가 일어나는 게 25년 4분기에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인건비 약 1,000억 원, 이게 1분기부터 사라지죠. 이런 일회성 비용이 털리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17%까지 끌어올려지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조선업에서 17%대 매출 총이익은 경이적인 수준이죠.
수준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의 가파른 기울기, 그리고 현금 흐름의 가시성, FLNG 수주와 고가 선박의 중등급 유입은 재무 건전성을 급격히 개선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 도크의 재가동 2분기 때 이것 역시 하반기 매출 성장세를 가속화할 확실한 물리적 근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동안 받았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영역이 들어섰는데 그동안 한화오션이나 HT 현대중공업 대비 삼성중공업이 다소 저평가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순수 방산 비즈니스의 부재였죠. 그러나 이번 미 해군과의 협력은 디스카운트 요인을 빠르게 제거하고 있어요. 즉 삼성중공업은 실적은 이미 궤도에 올랐고 수급의 흐름이 이제 한번 털어먹은 후에 나름 지지선에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있는 단계인데 FLNG라는 독점 영역과 미국 방산 MRO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죠. 재무적으로도 저가 수치의 찌꺼기를 다 치우고 고마진 시대의 꿀을 수확하기 시작했어요. 즉 시장 평균 목표가 약 3만원 중반대에서 4만원, 그리고 현재 주가 사이의 거대한 간격은 결국 수급이 채워질 공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스마트 머니들은 이 삼성중공업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외국인의 경우 평단가 위협에 따라 관망 모드에 있어요. 평단가가 약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죠. 3월 12일 고점 31,350원에서 약 2천억 원을 투입한 물량과 3월 13일 26,000원 선에서 다시 주워 담은 물량이 섞여 있어요. 즉 현재 주가, 이건 지금 외국인에게 본전 내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미래 밸류에이션 약 4만원 근처의 미래 가치보다는 당장 이 29,000원 위에 쌓인 매물을 뚫는 데 들어갈 비용을 계산 중에 있는 거죠. 4월 20일의 매도는 주가를 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단가 조절을 위한 비중 축소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는 연기금을 사고 금융투자는 눈치를 보죠. 연기금의 경우 4월 들어 주가가 27,000원대에 머물 때마다 기계적으로 담았어요. 반면 금융투자는 4월 16일, 17일 이틀간 230억을 샀다가 4월 20일에 소폭 매수했죠. 현재 상태는 기관 전체는 약 3.4%의 미미한 수익 상태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주가를 32,000원 위로 쳐 올려 수익을 확정짓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숫자를 유기적으로 볼 때 스마트 머니들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죠. 4월 말까지는 매물 소화 루프, 삼성중공업의 이도코 재가동 지연 영향으로 1분기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주가를 27,500원, 28,500원 박스권에 가둘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지치신 개인분들이 물량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하루 500억 원 이상 찍히는 날이 오죠. 이때가 진짜 상승의 시작. 기관은 연기금을 필두로 3만원 돌파를 시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핵심 트리거들은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FLNG 수주, 더불어 미 해군, NGLS 본선 건조 및 MRO 사업 관련 구체적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삼성중공업이 고부가 가치 조선주 플러스 방산주로서 리레이팅되며 외국인이 수천억을 쏘는 시점이 바로 그동안의 기다림을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석적으로 봤을 때 27,000원, 28,000원 사이에서는 여기가 기관의 강력한 평단가 지지선이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의 상승 뿌리가 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주가가 여기까지 눌린다면 세력은 싸다고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방어 매수를 분할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단기적인 기적 정리 구간은 32,000원에서 35,000원 사이. 3월 12일에 물렸던 개인분들의 탈출 욕구가 극에 달하는 구간이죠. 일단 세력은 한번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주가를 눌러 매집할 확률이 큽니다. 즉 삼성중공업은 현재 실적은 이미 이겼고 수급만 항복하면 되는 형국이에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4월 20일 하락에서 개인분들만 250억 넘게 샀죠. 스마트 머니가 주가를 올리려 했다면 개인분들이 사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즉 세력은 아직 주가를 더 내리거나 횡보시켜서 개인분들의 물량을 더 뺏고 싶어 합니다. 즉 느긋하게 앞으로 삼성중공업은 단기 관전 포인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 수치가 멈추고 연기금의 순매수 강도가 다시 100억 원 단위로 올라오는 날이 우리가 함께 탑승해야 될 날인 거죠.